이 책에서 다룬 꼬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전에 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일단 이제 이전부터도 이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꼬뮌주의는 사실 이렇게 이 막스도 꼬뮌이즘이라는 말을 썼던 것들에서 약간 변형시킨 거고, 그리고 꼬뮌이라고 하는 것에 이즘을 붙여서 공동체주의라고도 쉽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 공동체주의, 사실 코뮤니테리아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통상적인 공동체주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주의에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것이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와 대결하는 가치법칙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그 최소한의 두 가지 정도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종류의 꼬뮌적인 활동, 꼬뮌이 생산해내는 것들을 착취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 이런 생각도 이제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갖고 있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자본주의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공동체, 자본주의가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는 공동체,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였고,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저는 이제 이 생명 복제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생명력을 자본이 이제 분자적 수준에서 착취하게 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자본이 생명력을 착취한다. 생명은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생명체는 모두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이 집합적인 멀티 디비주얼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 그러면 자본이 생명력을 착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복제 시대에 특이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전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존재할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이제 그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유기체를 떠올리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하는데, 그런 이 공동체로서의 생명이라는 게 이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공동체를 그러니까 사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존재론적인 층위로까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거나 밀고 나아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책은 특히나 그런 그 존재론적인 문제의식, 이런 게 굉장히 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 영역으로 하여튼 최대한 밀고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유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 꼬뮌이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적이라면 도대체 꼬뮌을 따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런데 더구나 또 하나, 그렇다 그러면은 꼬뮌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또 다른 곤혹스러운 질문 같은 걸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존재론적으로 이 꼬뮌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공동체 혹은 꼬뮌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대답을 하려고 했던 셈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동성이나 특이성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하여튼 존재론적인 층위로에서 이제 사고를 하면서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로까지 나름대로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밀어보려고 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일반화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쓴다 그러면 이제 그 존재론적 평면화라는 말로 이렇게 지칭하는 게 더 타당한 개념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때 존재론적 평면화라는 건 이제 들레즈 가타리가 사용했던 그 일관성의 평면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제 상관적인 것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음악의 경우에 음악적이지 않은 소리들을 음악적인 소리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방향으로 밀고 나아간 게 현대음악에서의 중요한 경향이고, 그래서 그 지점에 이르면 모든 소리는 물론이고 소리 안 나는 것마저도 음악적 소리의 일부분으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러한 작업, 이런 걸 이제 존재론적 평면화, 하나의 평면에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만드는 거라는 점에서 존재론적 평면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존재론적인 층위로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존재론적 평면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기준, 음악적 소리는 뭐야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척도를 가지고 있으면. 음악적 소리는 뭐야라는 척도를 내려놓을 때
그럼으로써 이것도 음악적 소리가 될 수 있었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전에 척도가 있었을 때는 배제되었던 것들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점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반성은 어떤 보편성은 많은 경우에 어떤 척도에 비추어서, 척도의 보편성을 주장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한 것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보편적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한 것은 모든 척도가 사라져버릴 때만 발생할 수 있는, 사라져버려서 모든 것이 하나로 묶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화라는 점에서, 평면화라는 점에서 이제 그것을 하나의 일반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일반성은 보편성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무런 모든 척도를 버렸을 때 발생하는 것. 근데 이 꼬뮌주의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모든 존재자들, 사실 뭐 이전에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해서 혹은 이제 꼬뮌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인간들의 공동체로 제한을 했었다라는 점에서 크게 안 달랐다고 사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존재론적인 질문 속에서 이제 이 존재론적인 층위로까지 이제 그 공동체의 문제를 밀고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인간 아닌 모든 것들이 다 꼬뮌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점에서는 인간이든 인간 아닌 것이든 생명이든 기계든 하나로 상관없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론적인 평면화, 그런 의미에서 그 일반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 거고, 그리고 그 점에서 이 꼬뮌이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뭐 인간만이 아닌 이런 종류의 모든 존재자들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원칙,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다운표 체력이 일반화되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기계화 대비시키면서 사유하려는 생명사상이나 이런 것조차도 거기서 못 벗어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휴머니즘의 변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생명과 기계, 산 것과 죽은 것의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실은 그것은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순간 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좋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버리고 쉽게 부숴버리고, 그렇듯 그런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이런 종류의 태도들, 이런 것들로 그냥 항상 짝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건 지금 자본주의에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기계들, 뭐 멀쩡한 기계들 한 2년 지나면 핸드폰 뽀개버리고 얼른 바꿔버리고, 이렇게 사실 자본의 전략이죠.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도 자본주의와 대결하는 그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은, 그러니까 인간 아닌 것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와 제대로 대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네, 뭐 가장 먼저 할 작업은 사실 뭐 이렇게 이 꼬뮌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던 게, 이제 재작년에 이제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사실 촛불 시위 말고 이제 저는 2002년부터 계속 이렇게 흐름으로서의 대중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고, 이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이나 작동하는 방식은 그 이전의 대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노마디즘에서 이제 그게 아주 확연하게 이제 그걸 확연하게 이제 표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개념화하려는 시도들, 뭐 그동안 해왔던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흐름의 정치학, 뭐 혹은 이제 흐름의 정치학과 대중이라는 정도의 제목으로 이제 책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대부분 원고는 되는데, 거기 이제 저희 연구실의 후배랑 이제 같이 이렇게 쓴 글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친구 글을 몇 개 같이 넣어서, 이제 내가 쓸 시간이 없는데 이제 그 친구 쓴 글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이제 두 사람의 공저로 가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 작업이 나는 대강 끝났는데 이 친구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올 책은 그거겠죠. 그 뒤에는 어쨌든 뭐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될 작업은 그거랑 나란히 이제 그 대중의 감수성에 대한, 감수성의 정치학이라고 부르는, 제가 명명하는 그런 종류의 작업이 이제 진행 중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한 FTA 때 이제 집회 같은 걸 할 때 이제 절실하게 느꼈던 건데,
그 뒤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운동단체가 이제 주관하는 집회가 앉아 있으면은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감각에 대해서 80년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아니 운동을 재미로 하냐라고 하는데 틀림없는 건 좋으나 싫으나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안 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재미없는 운동은 미래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이라는 게 언제나 그 시대의 대중과 결합할 때만 가능한 건데 저는 이렇게 지금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인 조직된 대중들이 모이기는 하니까 근데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어쨌든 이제 그 운동을 대하는 감각 혹은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은 음악이면 음악, 노래면 노래 등등을 대하는 데에서 갖고 있는 감수성의 차이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수성에 대단한 격차가 있는 거죠. 그건 단순히 이렇게 그 문화적인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요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정치적 감수성에도 차이가 있어요. 저는 특히나 그 정치적 감수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미없다를 떠나서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는 겪어볼수록 드는 거지만 이념이나 생각이라든지 이거에서 움직이기보다는 감정과 감각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감수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데 1차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감수성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다룬 감수성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진지하게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